전세 사기 깡통 전세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상 가장 중요하죠.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바로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전 영상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판결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를 넣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임대인이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겠죠. 예. 그럼 법률사무소 율쌤에서도 이러한 경매를 진행을 하시나요? 예, 물론입니다. 그 저희 사무소도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경매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를 넣으면 저희가 임대 보증금을 전부 혹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요? 그럼 몇 가지 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경매에는 그 배당순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동산에 관해서 그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있거나 아니면 미납된 뭐 국세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이 그 해당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더욱이 보통 경매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낙찰이 되기보다 몇 번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보다 유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건 왜 그런가요? 낙찰자가 부동산을 경매로 받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대항력이라는 것이 사실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고요.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을 받게 된다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도 그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배당받지 못한 그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제 임차인이 있는 경매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그 경매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그 법원에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요. 이후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별도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감정 등이 이루어지고 그 부동산 가액이 정해지면 경매가 이루어지고요. 그 매각기일에서 그 낙찰자가 정해지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만약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유찰이 되어서 다시 경매가 이루어지겠죠. 아, 그럼 그 유찰이 되면은 경매 가액이 많이 좀 떨어지겠네요. 네, 보통 이제 유찰이 되면 뭐 보통 약 20%에서 30% 정도 가액이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찰이 이제 계속 유찰이 되면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좀 궁금합니다. 일반 경매가 아닌 이제 공매의 경우에는 유찰로 인해서 그 최저 매각 가격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공매가 진행되지만 일반적인 경매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액이 계속 떨어져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이제 돌아갈 배당금이 없게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좀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그 미납된 국세가 있으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경매의 경우 배당받는 순서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낙찰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 최우선적으로 집행 비용이 빠지게 됩니다. 이 집행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 신청 시에 예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을 먼저 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경매 부동산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가 빠지게 되고요. 이후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등 당해세가 빠지고 이후에야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위 근저당 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님,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그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더라도 그 낙찰자가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속 거기에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네.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받지 못하게 될 때 다 받을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회사를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등등 그 이런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겨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 이러한 경매와 별개지만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 두셔야 추후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 대항력을 잃게 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이게 임차인이 있는 빌라는 낙찰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을까요? 네. 혹시? 예. 보증금 혹시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유찰이 계속돼서 경매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자신이 직접 빌라를 낙찰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임차인이 빌라를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임차인이 본인이 살던 빌라를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후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즉 7일 이내에 매각 대금 차익 지급 신청을 하고요. 배당 기일이 지정되면 본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상계하고 이 빌라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인 당해세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그 세입자가 납부하여야 됩니다. 변호사님, 경매를 하면 그럼 기간은 얼마나 좀 소요될까요? 저희는 보통 이제 8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요즘 뭐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그 남부지방법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1년 이상 걸릴 거로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남부지방법원이 현재 그 전세 사기가 문제된 강서구 관할 법원이라서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경매 지금 듣기만 해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변호사님 도움 없이 좀 혼자서 좀 단독으로 좀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네, 뭐 물론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스스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경매의 경우에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요. 특히 기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요. 또 경매뿐 아니라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경매를 또 신청하시고요. 이후에 배당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배당 이의 등 관련 절차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죠. 아,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